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가이드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치매 상담 콜센터가 24시간 365일 운영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국에서 사연이 들어오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모든 사연이 다 기억이 안 남으시겠습니다만 혹시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연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오늘 특별히 생각나는 사연은요. 네. 3년 전 나이 드신 한 어르신이 한 달 동안 매일 밤마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이 혹시 치매가 아니냐, 치매 걸리면 어떡해요 하는 걱정하는 전화를 사연입니다. 그 어르신은 75세의 남자분이고요.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부인을 상처하였고 아들이 한 명 있긴 한데 네. 멀리 떨어져 살아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다른 것은 몰라도 치매에 걸릴까 봐 제일 걱정이 된다며 자기 전에 전화를 걸어 위안을 받고 자는 경우였어요. 혼자 지내지만 그나마 콜센터에 의지하여 외로움을 달래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매일 노인정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 요즘에 와서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입맛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이 싫고 집에만 마냥 누워서 있는데 지난 추석 때 아들이 와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점잖던 분이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버지는 화를 내세요? 라고 본인에게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또 갈 때는 또 미안해서인지 자기 집에 와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애절한 사연이었어요. 사실 속마음은 아들과 같이 살고 싶지만 며느리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아이고. 눈치도 눈치 보이고 보이죠. 네. 같이 살면 잘못하다가 자식이 이혼이라도 할 것 같아 그럴 수가 없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한테 지면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어르신을 사실 저희들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연계해서 치매 검사를 받게 했는데 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후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였고 사례 관리자도 방문케 한 케이스인데요. 어느 날 밤에는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내가 치매야? 치매가 갑자기 오냐? 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어르신의 경우는 치매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된 케이스예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혼자 지내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치매가 얼마나 걱정되면 밤마다 전화하였는지, 또 전화로 위안을 받는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르신의 문제가 훗날 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찡했습니다. 전화를 매일 걸어서 어르신이 이제 그렇게 푸념하니 하소연을 하신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상담 콜센터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정말 지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왜 살다 보면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내 곁에 내 사정을 좀 잘 아는 친구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게 참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상담 콜센터가 치매 환자 또 가족분들에게 그런 친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로수 방송도 여러분들께 그런 듬직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높은 산을 갑자기 넘어가려면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당장 운동화 신고 현관을 나서는 것부터 해보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산을 넘지 않더라도 몇 번 반복을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높은 산을 넘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도 자꾸 들으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고통과 힘듦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곁에 오래된 친구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치매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 14문항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 감퇴 증상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1번,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4번,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5번,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6번,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7번,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8번,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9번, 물건 둔 곳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10번,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번,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번, 가게에서 두세 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번,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번,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14문항인데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아직 그래요. 이렇게 이름을 원래 옛날부터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한두 가지는 보이는데 가이드님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한두 개 정도 해당되는데요. 네네.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많이 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내가 뭐 했지 생각해보면 금방 기억이 잘 떠 안 오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자가진단 14개 문항 중에 6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네네. 치매 안심센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미리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네네. 최근 많은 연구에서 뇌손상이 많이 진행된 치매에서 보다도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치매 전 단계가 경도 인지 장애.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경도 인지 장애고 어디부터가 치매가 되는 거죠? 그럼 우선 치매 개념부터 아시는 것이 좋겠지요? 네.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뇌 기능에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뇌 기능이란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집중력, 실행력 등의 인지 기능을 말합니다. 네. 즉 이전에 안 그랬던 사람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신체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더 이상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종교활동하는 등의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요. 청소, 빨래, 정리정돈 아니면 요리하는 거라든가 가스나 전기관리, 가전제품 사용 등 집안 활동도 좀 제대로 못하고 평소 즐겨했던 취미생활이나 운동, 여행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욕이나 치장, 청결, 대소변 처리 등 자기 관리 활동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기억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겨납니까? 정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비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인 경우에는 비교적 치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있는 후,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또는 뇌염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난 후, 호르몬 이상이나 영양 결핍 등으로 뇌 기능에 이상이 오면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매 발생을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는 치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질환이 호전이 되면 치매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해서 내비소체병, 전척두역 치매, 파킨슨 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뇌의 변화는 대부분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약 20년 전부터 시작해요. 아무 증상이 없이 수십 년 동안 뇌 속에 변화가 생기고 이후에 약간의 증상이 보이다가 결국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나타내고 점점 그 지상의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이 너무 단조로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은퇴를 하시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또 집안일을 다른 가족이 전적으로 도맡아하고 있는 경우처럼 이렇게 단조로울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병이 진행된 후에 돌이켜 예전을 생각해 보면 네. 이전에 괜찮았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하며 조금은 바쁘게 지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간혹 자제분들이 부모님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 네네. 대신해 주지 마세요. 부모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몸이 바빠야 병이 안 온다고. 맞아요. 그죠? 자꾸 네. 뭘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젊은 사람은 치매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그래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치매 단계에 이르지만 사람마다 달라서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즘에 노인성 질환으로 여겼던 치매가 40대, 50대에도 발병하는 초록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65세 이전에 발병한 것을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해요. 네. 이 경우 노년기 치매보다 뇌세포 손상 속도가 더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치매 환자 약 75만 명 중 7만 명이 초록이 치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치매 환자 10명당 1명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한편 그 평생을 우리의 인지 기능이 정상인 노인이 있는가 하면은 퇴행성 뇌질환을 가진 노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뇌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거치면서 신경인지 검사상의 이상을 보이는 경도인지 장애에 이르고 또 서서히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보이는 치매에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증상이 나타나고 경도인지 장애에 이르렀다면 치매 상태로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도인지 장애는 뇌 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차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본인이나 가족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비록 일상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더라도 신경인지 검사에서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경인지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네. 이 검사는 의사나 임상심리사가 기억력, 집중력, 시공간 능력 등의 여러 인지 영역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 치매와 다른 경도인지 장애 이게 따로 뭐 특징이 있습니까? 경도인지 장애 판단 기준은 일상생활 능력이 포함되는데요. 치매와 달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주요 증상을 보면 방금 있었던 일이나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력 저하가 대표적이고요. 이전에는 스스럼 없이 하던 일을 잘못하고 계산 실수가 잦아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판단력 및 지각 능력, 추리 능력, 일상생활 능력 등은 치매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이지만 건망증에 비해서는 잊거나 깜빡깜빡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주목받는 이유로는 치매 전 단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는 약 10%가 1년 뒤에 치매로 되고요. 6년 내에 80%가 치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에서 예방을 잘했어요. 그러면 치매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경도인지 장애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다른 예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일부는 치매로 진행 위험이 크고요. 네네.
일부는 치매 위험이 덜해서 예방적 관리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럼 예방법 알려주십시오. 간단한 건강 생활의 습관을 통해서도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요. 치매 예방법 말씀드리면 네. 우선 뇌 운동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써야 되네. 네. 예를 들어서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든가 네. 일기 편지 쓰기도 해보고요. 낱말 맞추기, 장기, 퍼즐, 바둑, 카드 놀이도 해보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으세요. 그리고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그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찾아가서 문화생활도 해보고요. 네. 컴퓨터도 좀 배워보시고 다른 나라 언어도 좀 익혀보시고 게임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뜨개질이나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화분 갖기 등 취미 활동도 계속 하시고요. 네. 교육방송을 보면서 공부도 하는 이런 뇌 운동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으로 풀면 뇌 운동 활동. 우리 마을회관 표현으로 이제 머리 쓰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뇌를 자극하는 거는 하여튼 꾸준하게 재미있게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권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 개선에 뇌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죠. 네. 유산소 운동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주 3 내지 5회 꾸준히 걷거나 산책을 해주면 좋고요. 화단, 텃밭 가꾸기나 자전거를 타실 수 있으면 자전거도 타시고요. 또 수영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무산소 운동으로 역기를 든다든가 아령을 들기도 좋고요. 또 유연성 운동으로 요가도 하시고 춤도 배우시고 태권도 이런 것들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은 꼭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그 남천변이라든지 또는 동네 강변 주변 보면은 운동하기 많이 잘 해두셨잖아요. 또 마을회관 옆에 보면 또 이렇게 이것저것 또 운동 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운동하기 좋고. 갑자기 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준비 운동 꼭 잘하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취미 삼아 시작해 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골고루 규칙적으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되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규칙적으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그래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네. 우선은 황산화제가 많이 포함된 짙은 색의 제철 과일이나 야채를 추천합니다. 야채로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피망, 양파, 옥수수, 가지, 파프리카, 광황, 콩 등이 있고요. 네. 과일에는 건포도, 오렌지, 딸기, 자두, 수박, 포도, 블루베리, 체리, 말린 자두가 좋아요.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권장합니다. 고등어, 넙치, 연어, 송어, 참치, 칼치정이 좋으니까 주 1, 2회는 드시도록 하세요. 또한 올리브 오일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가 많이 들은 호두나 아몬드, 땅콩 등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행여 심장이나 심장병이 없는 분들은 네네. 수분, 즉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뭐 특정 음식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건강한 식단 잘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이런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짜거나 너무 기름지지 않은 음식으로 삼시세끼 골고루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잘 먹자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행여 담배 피우시면 담배를 끊으시고요. 네. 가음하지 않기, 또 스트레스 줄이기, 숙면하기, 머리 다치지 않기, 그리고 정기적인 치매 조기 검진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국가 건강검진 나오면 바로 받으시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 등 이 성인병 있는 거는 성인병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 네 번째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은 제가 벌써
하루에 하나씩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서. 근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참 이 마음의 병은 고치기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평소 생활 습관 좀 점검해 주시고 나쁜 생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생활 습관은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저랑 같이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치매 예방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치매 예방 수칙 333 또는 치매 예방 운동법, 두근두근 뇌운동, 반짝 활짝 뇌운동 등에서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부터 치매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치매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에서부터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험 요인을 줄이고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회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예, 제가 정리는 잘합니다. 방송 끝내기 전에 청취자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가 의심이 된다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사연을 주신 거 어머님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신대요. 나 안 받아 이거죠. 그래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만. 치매 어머님이 네. 치매 검사를 안 받는다. 아마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신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보통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요. 본인이 치매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노화 현상에 의한 건망증이 많고요. 네네. 자식이나 주변 인물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치매로 진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치매 검사를 거부한다면 먼저 왜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치매로 진단될까봐 두려워서인지 치매 검진 비용이 걱정돼서인지 치매이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불안해서인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원인을 최대한 먼저 찾아보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치매 검진이라는 표현보다는 건강 검진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뇌기능 검사나 인지기능 검사 등으로 용어를 바꿔서 좀 사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국가 건강검진에 인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네네. 누구나 다 받는 검사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어머님이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 검사 받기를 권해보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도록 해보십시오. 치매 초기의 경우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짜증도 내고 화를 많이 냅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평온한 마음으로 안심시켜 드리면서 검사 받기를 권유해 보세요. 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그리고 조기에 치료하면 나중에 병이 진행되어 치료받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나 서비스도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모시고 가는 것보다 왜 이 어르신이 검사하는 걸 거부하는지 이유를 이제 알아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절하게 그 이유에 맞춰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꿀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어머니는 저에게는 훌륭한 어머니예요라는 걸 표현하시고 어머니가 가족을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언제든지 이런 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nid.or.kr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은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시면 상당수의 가족분들이 환자분을 시설로 모셔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송 소감, 사연 역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